앞뒤가 똑같은 번호 1577 대리운전 1577. 안녕하세요, 이유비입니다. 다이어트의 계절, 하얀색 스키니진. 생각만 해도 설레죠? 몸매 관리를 위해 식이요법을 생각할 때 식이요법에는 식이섬유가 좋은 아이디어. 간편한 식이섬유 미에로 파이버를 마시자. 날씬한 아름다움 미에로 파이버. 마시면 참 쉽죠? 현대약품. 태극전사 여러분! 저 NC아가 달콤한 응원 보내드릴게요. 마이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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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콤 상큼 마이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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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껌보다 마이쮸 그럼 마이쮸. 안녕하세요. 아이엄마 고소영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아이에겐 어떤 선풍기가 좋을지 고민되더라고요. 아이들은 피부도 여리고 면역력도 약하니까요. 우리 아이의 여린 피부와 체온까지 지켜주는 바람. 달리 초점이 큰 아기 바람 선풍기. I love you.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받아쓰기 100점의 행복, 결승골의 짜릿함, 야근을 즐기게 하는 기적, 세계인의 입맛까지 한 조각에 담을 수 있을까요? 교촌이면 돼. 1577-1991 교촌치킨. 불닭볶음면에 불 간짬뽕이 짱 짜짜로니에 짜짜짜짜짜 볶아 불짬짜 너도 나도 볶아 불짬짜. 불닭볶음면, 간짬뽕, 짜짜로니. 삼양볶음면 트리오 불짬짜. 삼양식품. 매콤 상큼 토마토 비비 올레 비비 비비 토마토 비비 올레 비비 비비 토마토 비비 올레 토마토로 비벼서 더욱 좋아 올레. 우아하게 집에서 즐기는 매콤 상큼 토마토 비비 올레. 삼양식품.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코너 라디오 데카메론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뭐? 데카메론? 메론? 뭐 먹는 거 이야기하는 코너인가? 라디오 초짜인가? 그렇다면 오늘 라디오 게스트의 신세계를 맛보게 될 것이야. 자, 준비됐으면 천천히 시작하지. 야! 아, 잠깐. 왜 이렇게 성급해? 아직 시간 많잖아. 뭐가 급해? 1시간이나 있는데 처음 와본 SBS 라디오지만 당황하지 않고 자기소개를 하면서 기선을 제압하면 빡! 끝! 오랜만에 영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라디오 데카메론.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요즘 생애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계시는 개그맨이시지요? 당황하지 않는 개그맨 조윤호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윤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안녕하세요. SBS 안녕하세요. 라디오에서 빡! 요 분을 만나게 되네요. 자, 그리고 또 함께 네. 분 이제 몇 번째 네. 코너죠? 저요? 네. 두 번째죠. 두 번째인가? 아, 영세 귀염둥이죠. 네. 그리고 뭔가 갑자기 신이 내리는군요. 그냥 보면 막내인데 알고 보면 네. 팀의 리더 AOA의 리더 지민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새로운 코너 라디오 데카메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무슨 코너인지 모르겠잖아요, 다. 네. 그렇죠. 네, 진행하다 보면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선 조윤호 씨, 네. 영수 청취자분들께 네.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즐겨 듣는 라디오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일을 끝나고 집에 갈 때가 항상 8시에서 10시 사이거든요. 그때 또 저기 경부고속도로를 경인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경인고속도로. 네네네, 굉장히 막히죠. 차가 엄청 막히는데 네. 이 라디오를 듣고 있다 보면은 바로 집에 딱 도착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당하지 않고 107.7의 주파수를 고정하면 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그때 K본부 라디오 안 들으세요? 그만해. 굳이 안 해도 될 얘기를 뭐하러. 처음 나오는데 그죠? 막 공격하시네. 네, 네. 공격은 저희는 뭐 그냥 심심치 않게 쑥쑥 들어가니까요. 네. 자, 아무튼 저희가 진작부터 섭외를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제 네. 모시게 됐어요. 올해 정말 바쁘시죠? 네, 요즘에 좀 집안 일도 있고 애기도 봐야 되고 해서 바쁩니다. 자, 그래서 아기를 보시고 또 네. 아이도 있으시고 아들, 네네. 딸. 아들이요. 그렇군요. 네네. 몇 살? 4살입니다. 4살 그렇습니다. 요새 어쨌든 그 2014년에
이게 제일 큰 유행어가 될 것 같아요. 2014년 하면 기억에 남는 유행어. 아직 반도 안 지났기 때문에요. 네. 섣불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는 하고 계시죠? 긴장이 돼요. 음. 새 코너가 또 재밌는 게 나올 게 뻔한데 제가 그때까지 또 견딜 수 있을지. 네. 그래도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계시고요. 지금 앙대요. 그리고 네. 끝. 아 그리고 새로 생긴 게 의리가 나왔죠. 의리가 의리. 갑작스럽게 치고 나와가지고 긴장을 좀 하실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지금 2014년 너무나 큰 사랑을 받고 계신 조윤호 씨가 앞으로 이 시간에 저희 영스에서 함께 하시게 됐습니다. 네. 지민 씨도 네. 그 코너 재밌게 봤어요? 빡. 빡 끝. 광고도 나왔고 광고 세상에 모바일 통신사 광고를 아. 네. 하셨습니다. 오. 찍으셨어요.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그 라이벌이 이제 이정재 씨, 오. 전지현 씨, 그러네요. 그리고 G드래곤 씨. 오. 이야. 제 라이벌. 임팩트는 네. 끝이 제일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네. 방송을 보면서도 조현우 씨 나왔다 이러면서 보는데 네. 지금 7년 무명 생활 끝에 네. 지금 정말 확 올라오셨잖아요. 네. 사실은 2012년도에 뜰 줄 알았어요. 2012년도에 네. 그때 꺾기도. 꺾기도 네, 꺾기도 했어. 아 맞다 꺾기도 이름을 말하는 거였는데 제가 네네. 쪼윤호 이렇게 했었는데 네. 검색어에도 안 나오더라고요. 네. 좀 아쉬움을 겪고 나서 이번에 이 코너는 네. 잘 되실 줄 아셨나요?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방송을 못 하다 보니까 네. 방송을 할 수만 있다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절박했었는데 네. 어떻게 코너를 녹화하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그때 너무 기뻐했지만 이게 뭐 유행이 되고 뭐 어떻게 다른 일까지 또 할 수 있게 된다는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놀랬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못했어요. 예. 제가 설마 제가 그랬는데 되더라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조윤호 씨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시고 또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어? 많은 그것들을 궁금해하시는데 정말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파도 나오는 분입니다. 아 예. 아이돌 가수 출신 정말요? 이세요. 네네네. 네. 다들 아실 거예요. 2002년도에 이야말로라고. 이야말로. 네. 이거 알아야 되는데. 제가 DJ로서 알아야 되는데. 이야말로의 어떤 노래로 활동하셨었나요? 저희는 장르가 뭐 힙합도 있었고, 오. 네. 뭐 일렉트로닉도 있었고, 야. 발라드도 있었고, 이야. 댄스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왜냐면은 어떤 게 잘 될지 모르니까 다 하자. 네. 그래서 했는데, 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하나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음식집도 잘 되려면 네. 이게 한 가지 메뉴를 이렇게 팍 나가야 되는데, 맞습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네. 하셨어요. 그때 활동하셨던 노래 잠깐 혹시 기억이 나신다면 어떻게?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네. 노래는 안 불렀어요. 그럼 그러면- 뭐 하셨어요? 애들 일찍 오게끔 그다음 네. 단도리하고 늦게 오면은 혼내고 그렇군요. 리더 역할을 했었어요. 리더 역할. 네. 그래서는 그럼 댄스를 맡았었나요? 아니면은 그렇죠. 그런 댄스. 아니면은 그 노래 보통 팀이 이렇게 되잖아요. 네. 노래, 랩. 랩, 네. 그다음에 춤, 네. 그다음에 얼굴 네. 네. 이렇게 있는데 주민 씨 뭐 담당하고 계시죠? 전 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굴일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주민 씨 난리 났죠. 정말 난리 났어요. 빠꾸이스 어쨌든 요새 네. 정말 최고의 유행어 되고 있는데 조윤호 씨와 함께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네. 저희 반가워갖고 그 근황과 여러 가지를 묻다 보니까 네. 지금 네네. 새로운 코너 제가 설명드린다 그래놓고 지금 조용히 하고 있었네요. 네. 자, 아무튼 이 두 분과 함께 만들어갈 코너는 라디오 데카메론이에요. 네.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을 받아서요 소개를 해드리고 또 이 사연들 중에 진짜 사연이 있고 가짜 사연이 있습니다. 오. 진실인 사연이 있고 거짓말인 사연이 있어요.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거짓인지를 판단해보는 코너인데요.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저희도 과연 이 사연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냥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네. 네. 과연 오늘은 몇 개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그중에 진짜 가짜를 찾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사연들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엑소의 중독. 모든 걸 걸고 널 들이킬 now 이젠 돌이킬 수도 없다 이건 분명 위험한 중독 So bad no one can stop her 헐라 오직 그것만 바라
흐린 나 썩은 코너 같아 날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좀 더 overdose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모두 다 내게 물어와 내가 변한 것 같아 심장이 네가 바뀌어버린 듯 세상이 온통 너인데 멈출 수 없어 이미 가득한 널 지금 이 순간 You in my heart yeah, 난 너를 맛보고 너를 마신다 온몸이 떨려와 계속 들이켜도 아직 모자라 손끝까지 전율시킨 갈증 이 순간을 잡아 질주를 멈추지만 너무 좋아 Can't stop 지금 이대로 가진 않아 주체할 수 없는 이 끌림 속에 너가 내려가나 이 느낌 없이는 죽으면 마찬가지야 내가 사는 이유 난 너란 달콤함의 중독 Someone call the doctor 성은 코너 같아 난 그녀가 필요해 하루도 난 버틸 수 없어 버티지 못해 벗어나고 싶지 않은 천국 같은 너 긴긴 이런 이건 overdose Too much 너야 Your love 이건 overdose 엑소의 중독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사연, 오늘 영수를 처음 찾아주신 조윤효 씨가 소개를 해 주실 텐데요. 네. 첫 번째 사연의 제목은 눈물의 전화가 되겠어요. 김종아 씨께서 보내주셨네요.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1866년 고종의 나이는 15살, 명성황후의 나이는 16살에 두 사람은 가래를 올리고 부부가 됩니다. 중전, 이제 진짜 내 아내가 되었어. 천하, 부끄럽습니다. 부모님이 8살에 세상을 뜬 이후로 늘 외로운 나날이었습니다. 오늘처럼 기쁜 날이 올 것이라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었는데 오늘같이 기쁜 날, 왜 눈물을 보이는 것이오? 앞으로 내 중전이 외롭지 않도록 매일매일 챙기리라. 실제로 고종과 명성황후는 슬하에 5아이를 낳으며 그렇게 서로 사이좋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은 조선의 운명처럼 흔들려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조선의 국모다. 네가 바로 우리 대일본 제국의 앞길을 가로막는 늙은 여우구나. 뭐하나 어서 이 여우를 죽여라. 무례한 것들,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조선의 국모. 그렇게 명성황후는 일본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를 당하게 되고 고종은 매일 명성황후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전하, 이렇게나 음식을 드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중전이 없는 세상, 내 무슨 낙으로 살겠느냐. 전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이럴 때 우리 중전의 목소리라도 들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전하, 이번에 외국에서 신문물이 들어왔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하옵니다. 뭐시? 그런 것이 있어? 1887년 고종은 전보총국과 함께 전화를 궁궐에 가설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무척 신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남양주 흥릉에 있는 명성황후의 무덤에도 전화를 가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 아침마다 그곳에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중전. 잘 있었소? 어젯밤에는 날씨가 추웠는데 어젯밤에 지내기는 괜찮았소? 혹시 차가운 곳에 감기는 걸리지 않았는지 중전이 걱정이요. 중전, 뭐라고 말을 좀 해보시오. 중전의 목소리가 듣고 싶소. 중전. 먼저 세상을 떠난 중전에 대한 그리움으로 전화라는 기계를 알게 되자마자 명성황후의 무덤에 전화를 설치하고 매일 아침 전화를 하면서 명성황후를 그리워했다는 고종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이야, 이거 정말 아름다운 뭔가 슬픈 사랑 얘기인데요. 네. 야, 이게 또 갑자기 부담스럽네요. 이게 역사 얘기가 나오니까 저 국사지만 이게 정말 이게 되게 또 헷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네. 혹시 지민 씨? 네. 어떤 것 같아요? 일단 필부터 한번 가보죠. 진짜 이게 맞나요? 말이 돼요? 네? 말이 안 되지 안 않아요? 될 건 없죠. 근데 그러면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죠? 왠지 전화의 왠지 그런 시작, 생각이 드는 이렇게. 거지. 네. 어디서 시작했는지는 네. 사실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전화하려면 그 전화국 막 이런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전화국? 네. 에이. 정보총국. 정보총국과 함께 전화를 궁궐에 가설하고. 전보총국. 예. 아 이게 그 정보 따닥따닥 했던 그런 느낌 아닐까요? 그런 건가? 예. 그리고 저런 것도 있잖아요. 그 뭐지? 예전에는 교환원이라 그래야 되나? 통신원이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예, 전화 연결을 걸어주시는. 직접 돌려주는 어디로. 오, 그걸 아시는구나. 네, 그런 것도 있었어야 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예. 한 방에 중전과의 직통 전화는 글쎄요 있었으려나 없었으려나 모르겠네요.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살짝. 이 얘기를 예, 예. 그러면은 윤호 씨는 전화. 이게 맞다 진짜라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맞습니다. 이거 또 들었다니까 갑자기 할 얘기가 싹 없어지네요. 살짝 들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저희 작가분들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런 역사 공부를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했었어야 되는데 많이 못했었어요. 그래서 하셨다는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후에 네. 인터넷으로 조금 찾다 보면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음. 그래서 그때 좀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사실 이게 공부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게 네. 어려운데 맞습니다. 재미있게 찾아보면 또 그게 재밌잖아요. 네, 또 네, 역사, 네. 국사라는 게 이렇게 또 여기저기 얽히고 네. 설키고 해갖고 굉장히 재밌는데 아무튼 윤호 씨가 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시네요. 자. 네. 자, 아무튼 지금 윤호 씨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밖에서 계속 대본 연습도 하셨거든요. 네. 어려워서. 개콘에서도 왕 역할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저도 많이 챙겨봤으니까. 처음 데뷔한 게 박지선 씨 나왔던 그 조선왕조 부록이라는 코너에서 네. 원빈 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왕으로 나왔어요. 기억납니다. 뭐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거기에 또 오늘 또 왕 역할을 아주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괜찮았어요? 아주 훌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다정 씨께서 드라마다 환상의 드라마네요. 네, 그리고 6172님 다들 연기로 아카데미상 받으실 기세네요. 짧은 라디오 드라마를 들은 기분이에요. 오. 그리고 5162님께서 조윤호 씨 목소리가 사극에 딱 어울리세요. 언제 사극 연기 도전해 보시라고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원래 연기자도 하시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네. 전공을 연극 영화를 전공했었어요. 전공을. 네. 그러면은 당시 학교를 같이 다녔거나 했던 네. 분들은 안재모 씨가 제 1년 후배고 바다 씨. 네, 그러면은 개콘 동기는 어떤 분들이랑? 개콘요. 네. 양상국 씨, 아하. 김준현 씨, 야하. 박지선 씨, 어헤. 박영진 씨, 아, 박성광 씨, 김원효 씨. 그렇군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과 함께 하시는데 윤호 씨가 2014년에 가장 높은 곳에서 빛을 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정현 씨는요, 고종이 많은 문물을 받아들였던 왕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 아닐까요? 아닐까요? 이렇게 보내주기도 맞아요. 하셨습니다. 신승입니다. 왠지 이런 문자를 이렇게 문자창에 올려주신 걸 보니까 작가분들이 헷갈리라고. 왠지 또 맞다라는 쪽으로 가라고 네. 올려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이때 1866년 이때부터 이렇게 전화로 이렇게. 근데 만약에 제가 고종이라면 전화 한번 해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게 통화라도 해봤어야지 뭔가 그때를 추억하면서 전화라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냥 이게 우리나라 얘기기 때문에 들어봤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라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다 들어본 적 없잖아요. 윤호 근데 씨가 들어보셨다잖아요. 역사는 저희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예, 그렇죠.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일단 그 고종하고 명성황후하고 사이가 어땠을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다가 가시는 건지 이거 되게 점점 뭔가 지식의 얄팍함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코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뭔가 이게 또 드라마에도 충분히 나올 법했을 것도 같고 네. 명성황후도 뭔가 그 뮤지컬에서도 뭔가 전화 얘기가 나와야 될 것도 같고 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민 씨는 지금 네. 어떤 쪽이에요? 거짓말일 것 같아요. 거짓말일 것 같다. 네. 이건 진짜 아닐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윤호 씨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지민 씨가 정말 갑자기 이렇게 뭔가 퀴즈 맞히는데 달인이고요. 정말요? 예, 홍진호 씨랑 같이 이렇게 퀴즈 맞히는 코너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확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정답을 딱 맞춰버리는 이런 뭔가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이 또, 친구가. 제가. 이승화 씨는요, 종이컵에 실 연결해서 통화했다 그랬으면 또 이건 믿을 것도 같은데 이게 이건 진짜겠느냐라고 해주셨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또 다른 사연들을 계속 만나보다 보면 오늘 이거 하나만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니까 네. 너무 좋다. 네, 하다 보면은 몇 개가 정답 진짜고 몇 개가 가짜고 이런 것도 힌트가 없는 건가요 혹시 제작진? 잠깐 단 한 개만이 거짓 사연이고 오늘 소개해드릴 나머지들은 다른 것들은 진짜. 네, 하나 빼고는 다 진짜라는 와. 거. 그러면 보통 첫 번째 거는 가짜가 아닐 가능성이 크겠네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요? 왠지 느낌상 그럴 것도 같고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예. 이게 계속 이렇게 역사로 갈 시에 네. 틀리잖아요. 그러면 둘 다 몰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말 무식이 그냥 완전 그냥 시원하게 열리는 거죠. 근데 이걸 아시는 분이 몇이나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뭔가 이거를 근데 그냥 단순하게 기대 아니라 딱 던지고 난 몰라 하고 넘어가는 게 뭔가 좀 피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왠지 이거를 분석하려고 하다 보면 점점 뭔가 그냥 무식으로 끝날 수 있는 게 무식 곱하기 1100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작가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어내면서 감동스러운 소스를 또 추가해서 혼란을 또 일으키도록 또 이렇게 한다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고 하네요. 네, 거짓으로 끝. 거짓으로 끄시면은 마지막에 나온다는 게 거짓이라는 뜻인가요? 죄송합니다. 당황하지 않고 이런 얘기에 당황하지 네. 않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답을 맞히면 끝. 네, 그렇습니다. 6901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두 분은 어쨌든 윤호 씨는 지금 그러면 네. 가정이 있으신 네네. 그렇죠. 네. 전화 데이트 연애할 땐 또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많이 했죠. 그래서 네. 휴대폰이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어폰을 꼽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네. 네. 그냥 너무 이어폰 뜨거워서. 꼽고 이렇게 네네네. 통화를.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전에 근데 저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고종 같은 경우는 그냥 들리지 않는 전화에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느낌인 거잖아요. 음성사서함 같은. 네. 중전 듣고 있어. 이렇게. 왜 대답이 없어?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중전이 받지를 못하는데 그럼 누구 다른 거기 요소를 지키시는 다른 분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다 대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그러게요. 신호가 가다 따르릉 하다가 누가 받아야지. 받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뭐지 그러면? 그러면 누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밑에다 내려놓나? 요것도 자동 응답 서비스가 있나? 거기? 내려놓으면 또 전화 끝나셨사옵니까? 끝났다. 이렇게 올려놓고 요것도 좀 그림이 그럴 수도 있죠. 뭔가 이렇게 싹 그려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네. 뭐 방법이 왕이니까. 왕이시니까. 그쵸. 네.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과연 어떤 사연이 가짜 사연일지 추측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밌다. 맞춰주시는 분들께 추첨해서 상품 보내드립니다.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을게요. 3부 끝곡 AOA의 짧은 치마 들으시고요. 4부에 돌아와서 또 진짜 가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날 바라보는 시선이 너는 예전 같지가 않은 걸 난 아직도 쓸만한데 너는 왜 날 헌신 자꾸 듯이 해
스트레스 제로의 도전. 볼수록 즐거워지는 SBS 월화 드라마 닥터 이방인. 월요일 화요일 밤 10시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배우 진세영과 함께 107.7 SBS 파워 FM을 듣고 계십니다. 고릴라. 스타일이 맞으면 사이즈가 안 맞고, 사이즈가 맞으면 스타일이 안 맞고. 사이즈도 스타일도 포기 마세요. 로미스토리에선 패션 딜레마가 사라집니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분당 소현점, 사이즈 컨설팅 받고 롯데 영플라자 명동점, 슬림핏도 확인하세요. 건대 스타시티점. 루미스토리. 라디오 없이 라디오 듣는 방법. PC나 스마트폰 켜고 고릴라 다운로드. 보는 라디오 선곡표 실시간 댓글까지. SBS 라디오 본방사수는 고릴라 다운로드. 검색창에 고릴라 다운로드. 수술 없이, 통증 없이, 단지 주사만으로 내 코를 높일 수 있다고? 정말? 미에로의 문을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도 난 확신하지 못했다. 그러나 소문은 과장이 아니었다. 필 미에로 필러 여성 클리닉 올여름 핫팬츠 하나로 시선 끌고 싶다면 반팔티 하나로 여심 사로잡고 싶다면 날씬하고 탄탄하게 당신의 몸을 변화시킬 단 하나의 보충제. 한국인에 맞는 맛있는 다이어트 헬스 보충제. 검색창에 X 에너지. 오토코로 자신감 얻었죠. 워너비 성형외과 예쁜 눈으로 사랑 얻었죠. 워너비 성형외과 달라졌죠. 행복이 시작됐죠. 워너비 성형외과. 대한민국 눈코 성형의 대표 브랜드. 워너비 성형외과. 대한민국 대표 눈코 성형 워너비 성형외과가 오똑한 코 예쁜 눈으로 달라질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SBS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가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을 모집합니다. 기존 의용소방대원이 대부분 40대 이상인데요. 젊은 세대가 주도하는 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학생 의용소방대가 창설하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중부와 용산, 성북과 마포 등 6개 소방서에 대학생 의용소방대를 시범 운영하는데요. 대학생 의용소방대원은 소방서 한 곳당 20-30명이 배치됩니다. 의용소방대원을 원하는 대학생들은 오는 31일까지 해당 소방서에 지원서를 제출하면 되고요. 선발되면 여름방학 동안 재난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이서연이었습니다. SBS 생활정보.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는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휴일이 영 스트레스 안 들으면 섭섭하지. 지친 하루의 휴식 하고 싶다면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 107.7에서 chillin' 모두 chillin' everyday all day SBS Power FM 언제 어디서든 웃음 꽃피게 해줄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해줄게. Let it go. 주파수 맞추고 모두 같이 let it go. K 영 안녕하세요. 이민우입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받아쓰기 100점의 행복, 결승골의 짜릿함, 야근을 즐기게 하는 기적, 세계인의 입맛까지 한 조각에 담을 수 있을까요? 교촌이면 돼. 1577-1991 교촌치킨. 제 목소리가 어떻게 나갔을래나. 죄송합니다. 야!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광고랑 마이크가 꼬이 혼선이 되면서 나가지 않아야 될 소리들이 이렇게 나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며 화요일에 만나는 새로운 코너 라디오 데카메론 사연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는 코너입니다. 조윤호 씨 그리고 AOA의 지민 씨가 나와 계시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조윤호 씨가 또 고정 황제로 또 지민 씨가 명성황후로 또 이렇게 또 열연을 해주셨어요. 과연 그 얘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 이야기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두 번째 사연은 지민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프랑스를 구한 국민 영웅 잔다르크의 이야기 다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제가 지금부터 해드릴 이야기는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잔, 전쟁이 꼭 나가야만 해? 미안해. 하지만 이건 신의 뜻이야. 프랑스를 구해야만 해. 꼭 살아서 돌아와야 돼. 알았지? 물론이야. 널 위해서도 살아서 돌아올 거야. 기다려줘. 잔다르크는 남자친구 마르쉐를 두고 100년 전쟁에 참가 프랑스를 승리로 이끕니다. 마르셸과 다시 만난 기쁨도 잠시, 사람들은 잔다르크를 마녀로 봅니다. 저 무서운 마녀를 죽여라! 죽여라! 아니에요. 저는 마녀가 아니에요. 너도 한패냐? 너도 같이 죽고 싶어? 아니에요. 하지만 마녀가 아닌데. 결국 잔다르크는 잡혀서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마르셸, 그동안 고마웠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아니야, 난 이제 신의 곁으로 갈 거야. 사랑해. 우리 다음 생에 다시 만나. 안 돼. 잔다르크가 화형을 당한 다음 마르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숲에 버려져 있던 잔다르크의 시신을 거두어옵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뼈조각을 모아 작은 상자에 담아 고이 간직합니다. 잔다르크, 이제 위험한 전쟁 같은데 나가지 마. 마녀라고 괜한 오해도 받지 말고 그냥 오래오래 내 옆에 있어. 알았지? 세월이 흘러 1867년 프랑스 파리의 한 약국을 수리하던 중 작은 상자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2개의 뼈조각이 나왔습니다. 상자의 겉에는 잔다르크의 유물이라는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뼈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2개의 뼈조각은 사람의 갈비뼈와 고양이의 뼈로 결론 지어졌습니다. 저희들의 소견은 99.999% 잔다르크의 뼈가 확실합니다. 당시 마녀로 화형을 할 때 고양이를 같이 불에 태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사람 뼈와 고양이 뼈가 함께 발견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땐 잔다르크의 뼈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프랑스의 국민 영웅 잔다르크의 뼈가 430년 만에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프랑스는 흥분했고 프랑스 대교구는 즉시 잔다르크의 유골의 툴루즈 대성당 지하에 안치했습니다. 화형을 당한 여자친구의 유골을 위험에 무릅쓰고 수습해서 상자에 보관했던 잔다르크의 친구 마르셸.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는 툴루즈 대성당에 안치된 잔다르크의 유골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자, 두 번째 사연. 네. 유골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였어요. 네. 잔다르크 얘기였는데요. 어이구, 야, 이거 참, 뭐 얘기가 네. 너무, 이거 뭐 어떻게 맞추지? 자, 김혜진 씨가 아닌데, 잔다르크 마녀 아닌데? 라고 보내주셨고요. 와, 이거, 일단 잔다르크가 남친이 있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잔다르크가 그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어린 나이였지 않나요? 그쵸, 어린 나이에. 네. 예. 그랬던 걸로 저도 알고 있고. 그리고 김부희 씨는요, 다음 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불교적인 관점 아닌가요? 라고 보내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어쨌든 유골을 또 수습해서 또 유골 발견됐다고 네. 하고. 근데 저는 네. 솔직히 말하면은 네. 지민 씨가 네. 마르셸이라고 읽을 때 그 네. 발음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되게 고급스러웠어요. 마르셸 이렇게. 마르셸. 오, 너무 발음 좋다. 마르셸. 네. 마르셸. 네. 두 분 혹시, 프랑스 가보신 분? 없어요. 없어요? 네. 다녀오셨었어요? 저도 없어요. 의외로 제가 가봤지. 오. 그럼 툴루즈 거기 대성당이라는 데를 가보셨어요? 전혀 모르겠어요. 중학교 2학년 때 갔다 왔는데, 네. 그때 저는 거기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어머니가 갑자기 없는 돈에 갑자기 유럽 여행 가기로 했다. 그래가지고 보내줘갖고. 그래서 갑작스럽게 가갖고. 관광으로 가신 거예요? 배낭여행. 뭐 이렇게 패키지 배낭여행. 그럼 그런데 가지 않았을까? 대성당 같은데? 안네 프랑크 생가는 가보고 막 이런 네. 것들은 기억이 나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독일에서
실내 농구 코트에서 농구를 했다라는 게 제 와. 아. 대박이다. 그렇습니다. 와. 그래요.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공부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자, 6478님, 마르셀의 의리, 저런 남친은 상상 속에서나 나오는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고요. 최현정 씨가 의견, 윤호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최은정 씨께서 잔다르크의 남친이 아니라 썸남 아니었을까요? 아마 둘이 썸만 탔을 것 같아요. 그 시대에도 라고 보냈네요. 썸은 있었다. 남자친구라고 표현하겠지만 썸은 있었을 것이다. 뭐 잔다르크의 얘기 중에 뭐 남자친구 얘기를 못 들어봤을 수는 있겠지만 네. 썸 탄 남자 정도는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표현법이 달랐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근데 저는 사실 같아요. 또 네, 왜냐면은 다 아니 사실, 네. 굳이 거짓을 허구로 만들어내시면은 네. 사람의 뼈 조각과 고양이의 뼈 조각이 나온다고 그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그걸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거짓으로. 그럼 풍습이 원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마녀라고 진행하고 네. 어쨌든 이게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으로 봤을 때 네. 기독교적인 관점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고양이는 영물이라고 표현을 네, 하는데 네, 뭔가 맞아요. 이렇게 약간 그게 약간 교명이 믹스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것도 거짓말 같은데 이게 다 거짓말 같냐? 네. 참. 어쨌든 윤호 씨는 또 두 번째도 사연도 진짜인 것 같다라고 네, 하셨고 사실입니다, 이건. 네. 자, 이호연 씨가 오늘 두 사연은 다 사랑 얘기인데 꼭 한 사람이 죽네요 하셨습니다. 그것도 다 여성이 세상을 떠나는. 하지만 뭔가 그 다음에 지고지순한 사랑을 남자가 보여주는 그런 사랑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사연 하나 더 남아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게 전혀 사연 뒤로 갈수록 우리는 뭔가 미궁에 빠지는 것 같고. 네. 왠지 모르게 농락당하는 기분이랄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사연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부끄러운 시장님이에요. 한 도시의 시장이라면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시장만 있는 건 아니랍니다. 자, 과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볼리비아 뉴스 미녀 앵커 마리아입니다. 잠시 후 이곳 마을축제 오픈 행사에 시장님이 참석하십니다. 저기 시장님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 아름다운 밤입니다. 시장님 지금 12시 한낮인데. Sorry, 아름다운 점심시간입니다. 그렇게 마리아 기자 옆에 앉은 시장님. 그런데 잠시 후 사람들의 눈을 의심케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 마이 갓, 시장님 왜 이러세요? 이기적으로 굴지 마. 왜 이래 좋잖아. 어머머머, 미쳤나봐. 시장님이 옆에 앉은 미녀 앵커의 허벅지를 움켜잡은 겁니다. 기자가 화를 냈지만 사장님은 웃으면서 더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놀라운 건 이런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대로 방송이 된 거라는 겁니다. 네, 저는 그 여기자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는 시장입니다. 당장 사과해야 합니다. 시장 당신 부셔버리겠어. 사실 시장의 이런 나쁜 손버릇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년 전에는 공식 석상에서 여성 시의원의 엉덩이를 쓰다듬은 적도 있답니다. 시장님 왜 이러세요? 당황하지 않고 난 그냥 내 엉덩이인 줄 알고 만졌어. 빡! 끝!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글쎄 이게 말일까 막걸리일까? 우리 언제 막걸리나 마실까? 4년 전에는 한 건물 공사장을 방문, 여성 엔지니어에게 다짜고짜 키스를 한 적도 있다고 하네요. 시장님, 저희 공사장을 방문해 주셔서 환영...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냥 인사한 거예요. 인사. Say hello. 몰라? 결국 이 시장은 성희롱과 모욕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텔레비전에 나와 사과를 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4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올해 75세 된 볼리비아 산타크루스 시장님의 공개적인 성추행 사건, 과연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아이고. 허허, 참. 요거 말이죠. 요거. 요런 분들, 이거, 언제야, 그러면 이게? 언제쯤일까요?
TV에도 다 나오고 한 거 보니까 뭐 다른 두 사연은 굉장히 두 이야기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들인데 네. 이거는 뭐 현대극의 이야기가 네. 되겠습니다. 진짜일까 네. 가짜일까요? 가짜죠, 가짜. 이건 가짜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네. 그 어느 한 도시의 시장이시면은 그 도시의 이름까지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떤 도시의 이름을 말 안 했잖아요. 시장인데. 네, 정말 이게 거짓이라면은 그 도시 이름을 말했을 때 그 네. 도시의 시장님을 욕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인 것 같아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왠지 이런 느낌도 있단 말이죠. 이거 의심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지금 어쨌든 미녀 앵커 허벅지를 움켜잡은 게 지금이고 그 앞에 일, 그 다음엔 얘기한 것들은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인 거잖아요. 네네. 무슨 뭐 여성 시의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이거는 이때 이미 시장의 생명이 끝났어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런 손버릇이 있다면은 네. 시장 자리에도 못 올라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왠지 그래야만 할 것 같은데. 네네. 네, 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75세가 되셨다는데 말이죠. 대단하시네요. 대단한. 근데 저도 네. 예전에 제가 가수할 때 네. 2002년도쯤이었는데 지하철 탔을 때였어요. 네. 머리를 좀 많이 길렀었거든요. 머리를 많이 길렀는데 어떤 분께서 제발 정말. 뒤에 좀 바짝 붙어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상하게 제 뒷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으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헐 아닌가 했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어이구 주머니로 손이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딱 돌아보니까 한 5, 60대 아저씨께서 술에 잔뜩 취하셔가지고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여자인 줄 알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요. 너무 괴롭다. 이거 네. 진짜 듣기만 해도 괴롭네요. 당황했어요. 이것도 젊은 친구면 또 막 하겠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소리를 한번 크게 질렀죠. 어떻게 깍 이렇게 아니요. 아저씨! 딱 했어요. 지금 뭐 하신 겁니까?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근데 상황이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발을 밟았을 뿐인데 제가 이렇게 화내는 것처럼 보이실까봐 그게 걱정돼서 저 여자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소리 질렀더니 네. 주변 분들이 막 웃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자 아니라고 크게 소리 지르니까 그분께서 취한 척 그냥 자연스럽게 그 역에서 내리시고 가시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이 당황하지 않고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나가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아무튼 지금 세 가지 사연을 모두 만나봤는데요. 네. 정말 신기한 건 이 중에 하나만 가짜고 나머지는 진짜라는 거예요. 네. 네. 뭐 명성황후 이야기가 진짜면 잔다라이크 얘기가 진짜 가짜. 가짜일 수도 있고 네. 아니지. 아무튼 둘 중에 하나가 반반이죠. 가짜라면은 네. 나머지 하나 진짜라는 네. 거죠. 네. 아이씨 머리 아파 이거 어떡하지? 자, 머리 아플 땐 노래 들어야죠.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자꾸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만 가는데 아직도 혼자 방에 앉아서 무슨 고민에 빠져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분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 늦은 발걸음 어서 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한층이 밝았는데 태양이 떠오르는데 마음의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왜 넌 왜 도대체 왜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어제도 똑같은 하루 시간은 점점 지나가는데 아무도 몰래 눈물 닦으며 아무 일 없는 듯 앉아있나요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여보세요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그냥 보내는 문을 여시오 오늘 하루를 마냥 앉아있나요 이 늦은 발걸음을 어서 빼세요 어둠이 꽉 닫힌 문을 여시오 이행하지도 않고 밥이 또 넘어가냐 아직도 엄마에게 용돈을 부탁하느냐 왜 도대체 왜 닫혀있던 문을 열어 문을 여시오 문을 열어 내 마음을 문을 열어 문을 여시오 문을 여시오 어서 아이 좋다 어서 아싸 문을 여시오 이제부터 하나하나 문을 여시오 오늘부터 하나하나 보여주시오 오늘보다 많이 웃어보시오 오늘부터 닫혀있는 문을 여시오 임창정의 문을 여시오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각자 우리가 어떤 게 이 세 가지 사연들 중에서 네. 가짜 같은지를 뽑아봐야 될 시간이 왔거든요. 네. 그 전에 지금 오늘 첫 번째 저 진행해본 코너인데 네. 많은 분들이 좋은 의견 보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4037님께서는 세 분 연기 너무 잘하시고 이 코너 대박 날 것 같은 예감이에요. 역사 공부도 되고 일석이조네요 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 계시나요? 5863님께서 세 분의 깨알 같은 꽁트 연기가 참 재밌었네요. 이 코너 장수하세요. 그래요. 장수해야 됩니다. 장수 코너가 필요해요. 네. 6253님께서는 모를 땐 당황하지 않고 그냥 1번. 1번 정답이라니까 1번은. 그렇죠. 저 윤호 씨는 계속 네. 1번이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사실이에요 1번은. 그러니까 1번은 사실이다. 네 사실이에요. 정답이 그러면- 아니고 사실. 1번은 네. 사실. 네. 명성황후 이야기가 사실이다. 네 제가 기억이 있어요. 어렴풋하게. 그중에 받지 않은 명성황후한테 전화를 했다. 네네네. 그래요. 기억이 있어요. 자, 그러면 거짓 사연이 뭔지 저희가 하나씩 네. 저희가 생각하는 거짓 사연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민 씨부터 해볼까요? 어떤 네. 게 거짓인 것 같아요? 저는 눈물의 전화 명성황후 이야기가 거짓 같습니다. 거짓 같다. 네. 윤호 씨는 그것만은 진실이라고 확신하는 그것을 확실합니다. 우리 초계 여왕 지민 씨는 그거는 그게 거짓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래요. 1번. 네. 자, 윤호 씨는 그러면 저는 명확한 도시명을 밝히지 않은 네. 세 번째 이야기 그 시장님의 시장 이야기가 얘기가 거짓이다. 거짓인 것 같다. 네. 이 시장 얘기가 거짓인 것 같다. 네. 볼리비아의 얘기인데요, 말이죠, 이게. 네. 자, 과연 그러면은 지민 씨는 1번이 거짓인 것 같다, 윤호 씨는 3번이 거짓인 것 같다. 네. 자, 그러면은 저는 고양이 들어간 것 때문에 2번으로 하겠습니다. 그것도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 같기도 한 거죠, 뭐. 그냥 여기서 정답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한 명은 맞은 거고 두 명은 틀린 거잖아요. 맞네. 두 명은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왠지 그건 것 같았어.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네. 저희 각자 다른 사연들을 정답으로 꼽았습니다. 네. 과연 어떤 게 정답일지 지금 막내 작가가 정답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떨려. 자, 윤호 씨가 공개해 주시죠. 제가요? 네. 알겠습니다. 펼치면 정답이 있나 봐요. 자, 오늘의 거짓된 이야기는요. 과연 명상호 이야기가 거짓일지, 산다르페이가 거짓일지, 말도 안 돼. 그리고 이 시장 얘기가 거짓일지 과연. 오늘의 거짓 사연. 잠깐만. 그러면은 일단 진짜인 거부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맞아요. 윤호 씨가. 하나만. 진짜인 것만. 진짜는 네. 시장님 이야기. 다 진짜였어요? 네, 오, 시장님 얘기가 진짜였어요?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은, 윤호 씨 빠이빠이고요. 빠빠. 빠이빠이고요. 일단 저랑 지민 씨가 일단 정답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네. 자, 좋아요. 자, 오늘의 거짓 사연은 바로 두 번째 사연. 유골의 비밀. 맞았다. 하셨습니다. 역시. 맞다.
뭐 근거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거의 또 네네네네. 부연 설명들이 있으면 좀 해주세요. 실제로 프랑스에서는 네. 1867년에 네. 잔데라크의 유골로 알려진 뼈가 발견되었다고 해요. 네. 하지만 2006년 과학이 발전하고 탄소 측정을 한 결과 잔데라크의 뼈가 아니라고 최종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 그렇구나. 사실이 아니었죠. 그러면 그때 고양이 뼈도 실제로 들어 있었던 건가요? 그거 진짜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미치겠다. 네, 제작진 지금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책임을 좀 져주세요.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부터가 가짜인지. 그거 좀 궁금하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명성황후한테 고종이 사실이죠. 전화했던 거 사실인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럼 그 전화 누가 받았을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받았대요? 누가 받았어야 얘기를 남겼을 텐데. 제가 그 기억이 있어요. 정말 들었어요.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얘기를 들었어요. 사실은 잔데라크의 뼈가 네. 발견됐다고 해서 그 잘못된 거다라고 한 것도 어렴풋이 기억이 났는데 조현우 씨가 뭐 생각보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주워 들은 이야기가 많이 꽤 있는데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약간 가물가물하셔가지고 네네네. 앞으로 저런 표정을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아무튼 오늘 첫 번째 시간 저희가 함께 라디오 데카메론 함께 해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꼭 두 분 중에 아니면 두 분 다 정답을 맞추실 수 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함께 하실 거죠? 그럼요. 네, 앞으로 이 시간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백지영의 불꽃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8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내일은 더 행복해질 거예요. We'll be happy. 가을 바람이 불어오면 그리움 실어